오늘은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경매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200평이 좀 넘는데요. 감정가가 1억 3천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유찰이 돼서 현재는 9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어서요. 최저가로 계산해 보면 평당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골프장이 있고 전원주택이 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의 경우에는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하면 적절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그 밖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은 걸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 IC에서 동쪽으로 약 8 내지 9km 정도와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인데요. 자, 어쨌든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평당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물건은 한번 미납이 됐습니다. 미납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경매 자료를 쭉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토지 위에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경매에서 제외가 되고 토지만 현재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상에 있는 건물이 목조 건물이고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 건물 값어치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낙찰받게 되면 토지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를 할 수 있는데요. 지상에 있는 건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토지 낙찰자가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법정상권이 성립돼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토지가 낙찰되면 건물은 철거를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아울러서 이 물건의 개요와 주변 현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건 경매 자료인데요.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토지인데 농지입니다. 농지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겠죠. 농취증은 낙찰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열리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농취증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입찰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이 토지의 감정가는 1억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9,100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자, 입찰 진행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매각기일에 낙찰이 됐는데요. 그런데 2명이 입찰했는데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매각기일에는 유찰이 됐습니다. 현재는 3차 매각기일이 2022년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지와 건물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만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200평이 약간 넘는 면적이고요. 자, 그리고 지상에 있는 그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이 있죠. 하나는 목조 함석 지붕입니다. 주택이고요. 또 하나는 판넬조 판넬 지붕인데 창고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택이 약 한 17.7평, 창고가 4.84평. 이 두 개의 건물은 다 매각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오늘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면서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법정상권이 성립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그게 핵심이라고 했는데 결론 말씀은 드렸죠. 제가 판단기로는 법정상권은 성립이 안 돼서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인데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건물에 대한 철거 등의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도면에 나타나 있는데요. 노란색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고 요 붉은색 부분이 현재 매각 대상 토지인데요. 바로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이게 방금 전에 봤던 목조 건물 위치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건물이 철거 대상이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지 등기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을 잘 보시면요, 2017년 2월 28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매매인데요.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박용모 씨입니다. 현재 소유자입니다. 참고로 등기부를 보면은요, 전 소유자가 누구였냐면은 2015년 1월 7일 날 나관모 씨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나관모 씨가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에는 전체 면적이 약 600평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에 세 필지로 분할해서 그중 한 필지를 이 박용모 씨한테 매매로 이제 처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박용모 씨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 날이 2017년 2월 28일. 그리고
같은 날 건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건저당권자는 박윤모 씨인데요. 건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아울러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면 담보지상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담보적 효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까지 설정을 해준 거죠. 여기까지 해서 법정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소유자가 나관모 씨였는데요. 나관모 씨가 토지를 낙찰받아서 세 필지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필지를 2017년 2월 28일 날 박용모 씨한테 처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관모 씨가 2015년도에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만 해도 그 땅은 나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성사진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요, 2016년도까지도 건물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건물은 2017년도 박용모 씨가 이 토지를 사들이면서 신축을 한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용모 씨가 토지를 취득할 때만 해도 이 토지는 나대지였다. 그리고 거기다가 같은 날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그 건물은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올라간 것이다. 따라서 결국 토지가 낙찰된다고 했을 때는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건물은 철거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한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종전 소유자인 나관모 씨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묶어서 박용모 씨한테 양도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현재 지상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고 나아가서 무허가 건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라면 종전 소유자인 나관모 씨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토지와 묶어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등기는 토지만 이루어지고 건물은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져서 마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요, 토지 소유자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그리고 토지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비록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지 않아서 형식상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 앞으로 남아있어서 마치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는 건물이 철거당할 위험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한꺼번에 묶어서 산 사람이 결국은 건물을 실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실제 처분권을 가진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자가 나중에 토지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저당권에 의해서 추후라도 토지가 경매가 됐을 때 이런 경우에도 기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 그 저당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설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 현재 소유자인 박용모 씨가 토지를 나관모 씨로부터 사들일 때 나대지로 보여지는 것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종전 소유자인 나관모 씨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을 지어서 이걸 토지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박용모 씨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물건의 경우에는 지상의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데 좀 골치 아프거나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서 상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보다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